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검은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검은쥐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어둡습니다. 검은쥐님. 네, 안녕하세요, 돌빈. 까매졌어요. 네, 감해졌죠. 자, 또 검은쥐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지금 자동차 안에 계신가 봐요. 아, 네네. 아유, 오늘도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현실 공포가 될지 궁금하네요. 아, 오늘은 현실 공포이고요. 아, 사람 정말 무서운데 어떡하지?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삼촌이 있는데, 네. 삼촌이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겪었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골 현실 공포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검은쥐예요. 일단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그 삼촌에 대해서 말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메인이 되는 삼촌을 일단 똘비 삼촌이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똘비 삼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오락거리나 공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제공을 해줬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골에서 알 수 없는 신문물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전에 그 호빵이 형 얘기했을 때도 제가 집에 유일하게 컴퓨터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이 똘비 삼촌이 가져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뭐 교육 수준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뭐 산수를 못 떼고 막 알파벳도 모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갔을 때 그 수준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삼촌이 과외식으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참 저한테 고마운 존재였어요. 네. 근데 이런 똘비 삼촌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시시콜콜한 귀신 이야기 막 이런 거 해주셨는데 뭐 표현력도 좋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무섭고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삼촌이 어느 날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요. 검은쥐야, 삼촌이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너가 전에는 어리기도 했고 네. 맨날 귀신 얘기 이렇게 뭐 시시콜콜한 거 해줬는데 삼촌이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이런 경험을 한 게 있어. 예. 그걸 한번 말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현실 공포, 그것도 본인이 겪으신 얘기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쯤일 때 부모님 대부분들 생계 수단이 뭐 농경이나 목축 아니면 과일을 판다든지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똘비 삼촌도 밭에 나는 과일을 뭐 장에 가서 판다든지 하면서 네. 생계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마을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사과마을, 딸기마을, 포도마을 이런 식으로 한 6개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마을 가서 팔고 저기 마을 가서 팔고 막 이러고 생계를 이어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장날이 되면 그 수확된 과일 같은 거를 한꺼번에 가서 팔면 돈이 되니까 똘비 삼촌이 그날도 이제 장날이 돼서 팔고 남은 돈으로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요. 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장날을 부랴부랴 챙겨 나가서 판을 쳤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서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해서 파는 그런 철이었어요. 근데 뭐 어디서 한 40대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니 뭐 수박 얼마나 파냐 물어보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수박 얼마에 파냐는 게 아니라 얼마나 파냐는 거는 뭔가 많이 사겠구나 싶은 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건 대량 구매 각이다. 그래서 오늘 대박을 한번 치겠구나 하면서 자기 수박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수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다른 질문을 이제 중간중간 하시더래요. 뭐 어느 동네에 사시는 분이냐, 뭐 몇 년생에 무슨 띠냐, 김씨, 최씨, 이씨 이런 성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고 본가는 어디고 몇 대 손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그 수박 사시는 건 좋은데 제가 무슨 여기 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수박 팔러 온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시냐, 아주머니는 뭐 어디 마을에서 오신 분이냐, 수박 매 하시는 거면 트럭 해가지고 제가 실어다 드리기도 한다, 사실 거면 뭐 그것만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뭐 좀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이었지만 똘비 삼촌이 그래도 수박을 많이 사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줬대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자기가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 말고는 아는 선에서는 대충 이제 말을 했대요. 예. 그 아주머니가 대충 대답을 듣고는 똘비 삼촌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럼 내가 호박 마을에 사는데 거기까지 이제 수박 한 차 배달 가능하겠냐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호박 마을은 실제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정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속으로 환호의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똘비 삼촌이 가격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어디까지 불러야 하나 하다가 이 정도 하시죠? 좀 깎아드릴까? 많이 사셨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간을 보는데 아니다고 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그냥 그 가격에 한 차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와 오늘 그냥 횡재했다 생각을 하면서 마을이 어디고 그리고 연락처도 받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을 위치를 대충 봤는데 이 정도면 마을이 그렇게 멀진 않은데 왜 내가 이 마을을 몰랐지?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처를 주시고 떠나셨다고 해요. 돌아와서 이제 기분도 좋겠다. 동네 친구들이랑 동생들 불러가지고 술 한잔 이제 하신 거예요. 알딸딸하게 술에 취해서 야 내가 오늘 장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랑도 하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그 마을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야 근데 너네 호박마을 여기 아냐? 아니, 보니까 우리 마을이랑 멀지도 않은데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다들 뭐 신기하다 그런 마을이 있었냐 얘기를 하다가 한 2명이 그 마을을 알고 있더래요. 오. 한 명은 동생이었고 한 명은 이제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신기하게 2명의 의견이 반대로 확 갈리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놈은 거기 도대체 어떻게 뚫었냐고. 내가 그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거래처가 없길래 가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문전박대라 하면서 다시는 여기 마을 발도 붙이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 내가 무슨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을에 간 건데 뭐 살다 이상한 마을 다 봤다고 하고 또 친구라는 사람은 아니다고 나 거기서 저 옆집 아재한테 어떻게 들어서 가봤는데 아주 반겨주면서 판다는 건 뭐 다 산다 그러고 뭐 술도 대접해주지 닭도 그 자리에서 잡아주고 아니 그런 마을 처음 봤다고 너 어디 딴 데 간 걸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동생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니까 둘이 말하는 위치가 정확히 또 맞더래요. 오. 거기가 산들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의 마을이었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이제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다가 셋 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몇 년생에 띠가 뭐고 성이랑 어디 본관인지 그리고 몇 대 손인지 이런 질문들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2명한테도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듣던 다른 친구들이 야 요즘에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냐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그런 거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추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그 호박 마을에 그 물건 좀 팔았다던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대량으로 구매하더만 물꼬를 텄으면 좀 말 좀 해주지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야 나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과일 장사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도시 가서 다른 거 할 거야. 곧 갈 놈이 뭐가 좋다고 거래처 줄줄 엮어서 가겠냐. 그리고 거기 너무 잘해주는 것도 좀 이상하다. 네. 우리 아빠가 한 말이 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누가 잘해준다 싶으면 의심을 해봐라 이런 말이 있다. 분명히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게 이때 시대상이 좀 그것도 그럴 게 그때 이 시골의 상황적 배경이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도시 쪽으로 일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은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로 슬슬 도시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시기 좀 몇 년 후에 이사를 갔고 그 뒤로도 이제 친구들도 하나 둘 거길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박 마을에 거래를 뚫었다는 그 친구도 이제 곧 도시로 갈 건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똘비 삼촌이 뭔가 하나를 하면 뿌리를 뽑는 성격이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던 사장을 하던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잘 하고 싶으니까 호박 마을을 잘 뚫어놔서 연결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술자리를 잘 마치고 수박을 잘 가져다 주기로 한 날이 오고 좋은 수박들만 잘 골라서 챙겼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첫 거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니까 수박이 수확하다가 막 가끔 이제 떨어뜨리고 하면 그쪽이 물이 고인 것처럼 물수박이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빼고 진짜 최상급만 챙겼다고 해요. 신경을 써서 호박 마을로 가는데 들어가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 거래하신 여성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주변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여기 외지 사람이 왜 왔나 하면 좀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이어야 할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살벌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근데 이제 뭐 거래가 우선이니까 애써 그 눈빛들을 무시하고 기다리니까 그 중년 여성분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오셔서 이거 수박 한번 보시라. 상태가 좋다. 뭐 하나하나 골라서 좋은 것만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성분은 이제 장부 같은 걸 꺼내더니 막 뭘 적더래요.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잘 계산하셔서 아니 이거 시골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시더래요. 와 그래도 이분이 시골 사시고 인적 드문 곳에 사시는데 예.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는 도중에 저쪽에서 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시는 노인분이 걸어오시더래요. 아니 여기 외지 사람이 어떻게 왔냐. 아니 근데 여기 아무나 들어온 곳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말을 하시더래요. 오? 그래서 똘비 삼촌은 아니 저 이거 수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노인분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 말을 하더래요. 오. 그러더니 그 노인분이 갑자기 인상이 확 달라지시면서 아예 내가 늙어서 치매가 왔나 오해를 했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 좋은 얼굴 있잖아요. 뭐야? 그런 얼굴로 반겨주시더래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나? 수박을 팔러 왔긴 했는데 그 이유 가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더래요. 왜냐면 수박이 가득 든 차는 노인분도 멀리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아한 마음에 제가 수박 정말 좋은 걸로다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셔라. 뭐 마일 단위로 대량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격도 맞춰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노인분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아유 뭐 젊은 양반이 얼굴만 봐도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겼다. 안 봐도 나는 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수박 가져오느라 고생도 했고 마침 우리 마을 오늘 잔치 걸릴 거라고 저녁에 뭐 할 일 없으면 여기서 저녁도 먹고 뭐 술도 한 잔 걸치고 가셔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이제 똘비 삼촌이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뭐 수박 줄 건 다 줬고 뭐 내 할 일은 다 끝났고 그래 뭐 술이나 얻어먹고 가자. 안 그래도 여기 거래처를 좀 뚫어야 되는데 이거 참 좋은 기회다. 내가 또 이제 술자리에서는 비위도 잘 맞추고 하니까 그래도 이 마을이 느낌은 좋네. 감사하다 하고 술자리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러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어느새 이제 밭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있더래요. 근데 아까 되게 경계하는 눈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네. 옆에서 막 아이고 젊은 양반이 참 잘생겼네. 우리 딸이랑 소개나 좀 해주고 싶네. 막 이런 말을 하고 사람 참 일 잘하고 듬직하게 생겼다. 막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예. 아니 분명 외지인이랑은 대화도 막 안 할 것 같고 그래 보이던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보이던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노인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은 여기서 퇴짜를 맞았다고 했고 친구는 여기서 반겨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여기서 첫인상을 보고 험악하니까 그냥 막대에서 쫓겨난 거고 친구는 이제 나처럼 사람 대하는 법을 좀 아는 놈이니까 끝까지 기회를 맞춰보니까 좀 사람을 깊이 보면 좋은 사람들인 걸 안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험악해 보이다가도 친해지면 되게 살갑고 정 많은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 같은 그런 데 가서 대접을 받으셨대요. 어디서 뭐 닭이랑 소랑 잡아가지고 진짜 막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를 하더래요. 일이나 좀 도와줘서 점수나 따보자 이런 생각으로 거두려고 하는데 네. 아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할 일이니까 여기 있으면 된다 하면서 한껏 손사래를 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뭐 계속 나댈 순 없잖아요. 진짜 이거는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걸 자세히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예.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거나 모여서 수다를 떤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뭐 일이란 일은 다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시골이라 그래도 이렇게 가부장적이진 않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 뭐 남자들이 낮에는 밭일을 하고 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희 집도 그러고 동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일을 나서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긴 좀 이제 여자들만 하니까 좀 그렇더래요. 일단 상이 다 차려지고 다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술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동네가 뭐 어떻고 여기는 뭘로 먹고 살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되게 즐거웠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여기 되게 마을 사람들이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해요. 근데 똘비 삼촌이 보기에는
벽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예. 제가 살던 동네도 뭐 살갑게 지내고 집안 사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알고 지내긴 하는데 뭐 힘들면 서로 돕기도 하지만 여기 호박 동네는 그 정도가 아니더래요. 5인 3분이 계시는데 이 마을 전체가 그 분들 좀 위주로 돌아간 것 같더래요.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약간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무리 시골이더라도 각자 뭐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작은 북한 같은 이런 느낌 받았대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들은 아예 교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똘비 삼촌은 여기 동네에 살 것도 아니고 뭐 거래처만 잘 뚫어놓으면 되니까 저 노인분들 눈에 잘 보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일단 아까 낮에 봤던 노인분은 자기를 좋게 봤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다 나를 좋게는 보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노인분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술이나 한 잔 따라 드리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찾는데 한 노인분이 다 드셨는지 일찍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아쉽다 막 생각을 하는데 자기 또래 되어 보이는 여자분한테 요 좀 와보라고 말을 하시더니 들어가시더래요. 어디로. 뭐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혼잣말로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저분이 뭐 일 시키시려고 며느리분 데려가시나 보다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옆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내 마누라요 막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뚜비 삼촌이 그러면 같이 안 가시냐, 저분이 아버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아버지냐고, 여기 이장님 같으신 분인데 내비두라고, 우린 그냥 술이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뭔가 쎄하더래요. 와. 근데 이해는 안 가지만 괜히 여기서 더 묻지는 않았대요. 그러고 이제 술을 먹고 슬슬 다들 취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술이 좀 오르니까 술을 먹던 남자들이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아까 물었던 뭐 몇 년생, 뭐 띠가 어떻고 몇 대손이고 막 이런 걸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낮에 그 수박 사시던 여자분도 그렇게 물으시던데 그게 좀 여기 마을에 중요한 거냐, 내가 또 그래도 아는 선에서 말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여기 고리타분한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술잔 이렇게 들이켜다가 술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술잔이랑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져가지고 똘비 삼촌이 죄송하다고, 제가 좀 취했나 보다, 제가 치우겠다고 막 하니까 남자분이 내비두라고 말을 하시더니 어이 막 이렇게 멀리서 열심히 음식을 하던 여자분을 부르더래요. 그 여자분은 음식도 하고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냅두라고, 바쁘신데 빗자루랑 쓰레받기 주시면 제가 가서 치우겠다 하니까 갑자기 그 남성분이 성큼성큼 어딜 향해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까 불렀던 그 여성분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머리끄댕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뭔 발년이 내 말을 무시해? 이거 오늘 밤새도록 맞아봐야 귀가 뚫리겠냐? 너 나 일부러 무시한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똘비 삼촌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왜 그러시냐고, 일하느라 바쁘신 분들 왜 그러냐고 막 말리는데 남자분 눈빛에 살기가 어리면서 똘비 삼촌을 보더래요. 순간 움찔해서 물러나니까 그 남자분이 아차 하면서 눈빛이 바뀌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좀 술에 취하면 좀 이런다고, 일단 가서 앉자고 하면서 다른 여자분한테 야, 이거 절로 치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진짜 술버릇이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자의 아내분은 아까 노인분이랑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 여성분은 분명히 딸뻘은 아니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까 무슨 관계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분 혹시 누구시고 무슨 관계냐고 좀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때린 남성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술을 먹던 남성분이 내 마누라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하니 벙벙하더래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맞는 걸 본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면 남자들은 다 처먹기만 하고 여자들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거래처만 뚫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너무 쓰레기라 이거 좀 고민이 되더래요. 근데 뭐 어찌됐든 똘비 삼촌은 호박 동네 입장에서는 외지인이고 자기가 뭘 관여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관여를 하고
관여해봤자 뭐 바뀌겠냐, 옆집 싸움도 끼어드는 거 아니라던데 일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날은 잘 끝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몇 번 과일을 대량으로 배달해 가고 또 몇 번 얻어먹었대요. 되게 성대하게 차려주고 그런 걸 얻어먹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정말로 마을의 중요한 행사라서 음식을 크게 하는데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대요. 일단 가서 잔치를 할 때마다 그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고, 점점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 사실은 정 많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똘비 삼촌한테 얻을 게 있고 그래서 계속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게 쎄한 마음이 계속 드니까 아, 이게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뭐 할 만큼 했는데 친구 따라서 도시로 가서 뭘 하든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여기 호박마을로 벌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미래를 봐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뭐 잔치를 크게 열면 가서 이제 뭐 도시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걷어야지 얻어먹은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다시 거길 갔다고 해요. 가보니까 잔치가 엄청 크게 열렸더래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은 먹기만 하고 여자들은 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음식이 거북스러워서 막 울렁거릴 정도더래요. 아, 그래서 이놈의 동네는 몇 번 왔다고 내가 벌써 지긋지긋하네. 얼른 대충 말하고 오늘은 조금만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다가 이제 운을 띄우기 시작했대요. 제가 여기서 과일 팔고 하는 거 다 접고 도시로 가려고 한다. 뭐 여기 동네 사람들 정들었는데 아쉽다 하면서 맘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었대요. 근데 뭔가 주위에 똘비 삼촌을 보는 눈이 되게 싸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러더니 옆에서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똘비 삼촌을 쏘아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노인분이 한 분 이렇게 오시더래요. 이제껏 이제 술 마실 때는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뭔 일이지 싶더래요.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무슨 오색 저고리 비슷한 무당 옷 있잖아요. 오? 그걸 입으신 여성분이 옆에 있더래요. 그러더니 똘비 총각, 그래 뭐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괜히 서운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그래도 우리 정도 쌓고 여기 와서 음식도 많이 얻어먹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 삼촌이 아, 그래, 이때까지 먹었던 거 토해내라 뭐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아, 별건 아니다. 야, 여기 무당이 정말 잘 보는 무당이다. 그러니까 사주나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일단 여기 마무리를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 뭐 사주 한번 보면 보내준다니까 아, 까짓거 얼른 보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주를 봤는데, 아니 똘비 삼촌이 느끼기에 순 엉터리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하면 살아계시고, 동생이 좀 아프지 하면 실제로는 동생이 없고 계속 헛다리만 짚더래요. 근데 얼른 끝내고 싶으니까 정말 신기하다, 다 맞추시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주 보는 장단에 맞춰줬대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무당이 옆에 노인을 보고 끄덕끄덕 하면서 똘비 삼촌 안 들리게 뭐라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삼촌이 아, 이제 됐다고, 제가 좀 바쁘다, 좀 도시에 올라갈 채비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올 일 있으면 꼭 들리겠다 이렇게 하고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질척거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알겠다 하고 쳐다보더래요. 네. 속으로 되게 꺼림칙하면서 좀 오싹한 마음이 드니까 아, 여기 떠나야겠다, 확실히 여기 좀 이상하긴 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노인분이 넌지시 자기를 부르더래요. 똘비 양반,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고 가는 건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시길래 노인분이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대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뒤통수랑 목 사이가 갑자기 무슨 파스를 한순간에 100개를 바른 것 마냥 화끈하더래요. 뭐지? 하는데 갑자기 땅이 자기를 향해서 슝 당겨 들어오더래요. 그 눈을 감았다 뜨니까 자기가 땅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의식이 점점 흐려지더래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눈을 떴는데 무슨 방앗간? 창고 비슷한 곳에 자기가 손 발이 묶여있고 입은 무슨 테이프인지 진짜 접착력이 엄청 강한 테이프로 감겨있더래요. 오, 예.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몇 분 지나다 보니까 뒤통수에 통증은 몰려오고 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납치 같은 걸 당했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왜였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해서 얻을 건 뭐고 예. 왜 잘해준 거며 하나도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가 없나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낫이나 홈이나 날카로운 거 천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걸로 잘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그게 택도 없더래요. 일단 손발이 아예 빈틈도 없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낑낑 됐나?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남자 2명이 들어오더래요. 똘비 삼촌이 이제 묶인 상태로 낑낑대고 있는 걸 보더니 일어났네. 좀 때릴 거면 잘 때려야지. 빙씨가 때릴 줄도 모른다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더니 뭘 주섬주섬 챙겨온 걸 땅에 내려놓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은 명령을 하고 한 명이 이제 똘비 삼촌한테 쓱 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날이 정말 잘 갈려진 낫을 하나 들더니 아킬레스건 쪽에 이렇게 대보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자르면 됩니까? 일단 도망은 못 쳐야 되니 뭐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예? 서 있는 남자가 아니 머리부터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알아쳐먹지 못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 삼촌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낫을 내려놓고 또 다른 걸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는 소리 잡을 때 진짜 정으로 정수리를 쳐서 잡았거든요. 정 나왔다. 한 방에 보내야 되니까 예. 그걸 어렸을 때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정이랑 망치가 놓여있더래요. 근데 그걸 똘비 삼촌 머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을 어떻게 되냐면 정이 이제 앞부분이 뾰족하고 뒤에가 뭉툭하잖아요. 뒷부분이 망치로 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반대로 놓더래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뭉툭한 부분을 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뭉툭한 부분이 똘비 삼촌 머리를 겨냥하고 그 뾰족한 부분을 망치로 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머리에 대보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자기가 무슨 가축이 된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치면 되겠습니까? 아닌데 여긴 치면 반 빙시가 아니라 완전 가빌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똘비 삼촌 뒤통수에 댔다가 앞통수에 댔다가 막 하는데 와, 나 이렇게 가는구나 싶더래요. 그렇게 이렇게 막 치려던 찰나에 창고 문이 딱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똘비 삼촌이 그 맨 처음에 그 수박을 샀던 그 여성분 있잖아요. 예. 그 계산이 참 빠르고 똑똑했던 그 중년 여성분. 그 여성분이 이장님들이 급하게 찾으신다. 얼른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계획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 둘이서 이제 서로 쳐다보더니만 하이 모은발 이거 좀 이따 작업해야 되니까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더니 나가더래. 예. 그래서 똘비 삼촌은 묶인 상태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옆에 있던 낫을 들더래요. 이 여자도 미친 여자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포박대에 있던 줄이 자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축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 많이 없으니까 얼른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똘비 삼촌은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여자는 날 살리려는 거구나. 그래서 부축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려는데 걸어지지가 않더래요. 자기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갔더래요. 그래서 어떤 남성분도 같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움찔했는데 남성분도 같이 도와서 부축을 해서 도망가는 걸 도왔더래요. 와.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초등학생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도 같이 따라오더래요. 이거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은데 일단 살고 보자 하고 부축 당한 상태로 뛰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똘비 삼촌이 내 차가 저기 있다. 차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 차 잔치 시작하자마자 이미 타이어 내 쪽 다 펑크 났다고. 지금 살 길은 이거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고. 예. 그래서 이 미친 인간들이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여자가 내가 짧게 상황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알아듣고 내가 일단 살려준 거니까 내 부탁도 하나만 들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을이 옛날부터 좀 고립되어 있었던 마을이었어요. 네. 그래서 외부인도 안 받고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노인 세 분이 원래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집에 노비까지 부리고 사는 그런 집안 있잖아요. 네. 이게 노비 제도가 굉장히 옛날에 없어졌는데 제가 살던 시골 때만 해도 노비 얘기 나온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주변 마을마다 점점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노비가 뭐예요. 근데 그 노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인들이랑 완전히 단절을 시키면서 동네 사람들의 경제권이나 뭐 자유권, 선택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자기가 다 관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뺏기면 찾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실험이 있었잖아요.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는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넣고 물을 천천히 데우면 자기가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죽잖아요. 와. 그것처럼 자기들이 뭘 뺏긴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세뇌돼서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생각 가질 새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은 북한이었던 거예요. 작은 북한이네. 그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여자분이랑 이 남자분은 좀 사정이 달랐어요. 와. 이 두 사람은 원래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이 완전 외진 곳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을 믿기도 싫고 뭘 하기 싫은 상태에서 이 마을을 보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자기들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마을이 1원만 된다면 내가 뭐 할 것도 없이 이끌려 다니고 싶다. 내가 뭘 믿고 하는 거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뭐 사업을 했고 되게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월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네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분 사이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만 아들은 무슨 죄예요. 부부는 원래 여기 세뇌 당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들만은 좀 나가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똘비 삼촌한테 우리 아들 이 주소로 보내기만 해달라. 그거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당한 일, 신고하고 뭐 그러는 거 아마 소용없을 거다. 왜요? 여기 동네 사람들 자식 중에 경찰도 있고 저 동네 사람들이 일단 다 한통속이다. 저 봐라, 저기 무슨 CCTV가 있냐. 도대체 똘비 삼촌 당신한테 증거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자,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그렇고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똘비 삼촌한테는 뭘 얻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유도 궁금하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이 동네 자체가 그 지식 수준이라던가 문화 수준이 옛날에 멈춰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이 새 노인들도 완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뭐 미신이라던가 무당 이런 거를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네. 또 이제 그걸 안 엉터리 무당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약간 쪽쪽 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점점 이 마을이 아무리 이렇게 노인들이 잘한다고 해도 쓸만한 젊은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노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노인들이 말 잘 듣는 젊은이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젊은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세뇌를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외지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사주나 점사를 보면서 내가 사주를 보니까 지금 이런 연생을 가지고 이런 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이 젊은이들이 마을을 이끌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특정 연생 그 띠를 가진 젊은이들을 초대를 해서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애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 삼촌처럼 근데 당연히 밖에서 온 사람이면 이 마을은 미친 마을이다 하고 손절이 치겠죠. 그렇죠. 근데 무당도 엉터리다 보니까 그 띠랑 연생이 맞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절을 치고 도망을 갈 낌새가 보이면 애를 정신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까지 패보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와. 그런 일을 몇 번 하면서 그게 똘비 삼촌한테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지 젊은이들을 왜 구워 살면 생각을 했냐면 네. 그 부부가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부부가 되게 일처리도 빠르고 하니까 이거는 외지인들을 불러와야 될 필요성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터치를 안 받고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동네 그 여성들이 다 몹쓸 짓을 당하는 것 같더래요. 미쳤구나, 그냥 마을이.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부는 거기서 자유로우니까 거기서 누가 건들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다. 우리 아들만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망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략하고 짧게 설명을 했대요. 똘비 삼촌이 이제 나중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알을 맞춰보니까 이런 정황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도망을 쳤고 다행히 잡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는데 가서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뭐가 나올 게 없잖아요, 사실. 거기 마을 사람들은 뭐 한몸인 것처럼 알리바이 같은 거 다 짜놓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 중에 호박마을 사는 아들도 있다 했잖아요.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종결이 돼버리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내가 안 그래도 도시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냥 떠나달라고 이런 일까지 생기구나 하고 도시로 가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부탁했던 그 아이 있잖아요. 네. 삼촌이 몸이나 이런 게 수습이 되고 나서 바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 알려줬던 그 주소로 데려가니까 되게 잘 사는 집이더래요. 그래서 애 삼촌인지 뭔지 관계는 모르겠는데 그 구세주 부부, 그 부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부가 자기들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똘비 삼촌도 모른다. 그냥 애만 자기가 맡아서 이렇게 보내달라 했다. 그러고 이제 애를 보내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목골이 성연해지는데. 제가 그 강가 주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뭐 엽전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뭐 근데 그거야. 그쵸. 예. 저희는 그거였어요. 낚시배에 잡혀가서 평생을 바보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있었어요. 아, 낚시배 노예가 있었구나. 네네. 그런 걸로 잡혀가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은 있었는데 아, 또 이런 게 있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던 거죠. 아니 근데 아까 표현해 주실 때 정을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뭉툭한 부분을 대고 망치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뭘까? 아, 뭔가 진짜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건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네. 와, 근데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게 뾰족한 걸로 치면 사람이 바로 그죠? 즉사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섬뜩하네 이거. 그러니까 대략적인 뭐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 뭐 아주 최근 막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제발. 그죠? 예, 최근은 아닌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 그런 분들 꽤 많았어요. 막 네. 노비 부리고 이런 거를 경험했던 노인분들도 많으셨어가지고 네. 저는 이거 듣고 아 그렇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자, 일단 오늘 검은쥐님 진짜 너무나 아직도 손에 땀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네네.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뭐 염전노예 그 사건도 분명히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겠거니 할 텐데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죠. 지금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살거든요. 네네. 네, 생각보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많은 게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 검은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너무나 힘든 때가 있었죠. 한 90년대에. 근데 그게 솔직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안 좋았던 악행들은 예전에 사라졌겠죠. 그치만 그게 더욱더 발전됐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더욱더 발전되어서 점점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